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20일,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혁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 수령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개편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56년쯤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고 반대로 출산율은 낮아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구조로는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2.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변화. 먼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편안 핵심을 소개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지금까지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했었는데 2026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26년에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해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9%인 27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만 5천 원이 오른 29만 3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7,500원이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월 39만 원 정도까지 내게 됩니다. 이 소득 대체율 상향. 소득 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대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올해는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평균 소득의 41.5%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는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43%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 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예로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 원을 납부하고 3.1억 원을 수령하여 총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3기금 고갈 시점 연장.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개정된 법률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먼저 출산 크레딧으로 예전엔 둘째 이상부터만 출산 인정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을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인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군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즉, 출산과 병역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 25년을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자녀를 1명 출산하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를 가정할 경우에 보험료, 연금액의 변화를 추계해보면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787만 원이 증가하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은 59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육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소득 1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6.5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3만 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2개월간 매월 6.5만 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앞으로 더 논의될 구조개혁 과제는 이번 개편은 1단계, 즉 모수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2단계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논의 내용은 1.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연금 기금 상황, 인구 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수명이 길어지면 연금 지급 기간도 길어지니까 연금 수령액이 조금 줄거나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연금 개정 분리.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연금 개정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특히 2030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현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4. 향후 일정은 이제 곧 국회에서 2단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개편 효과는 2030년대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가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정보 채널이었습니다.